여야만만 오늘 세 분의 패널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신주옥, 구영모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달변가 세 분이 계셔가지고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맞아요. 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시간 빨리 지나갔지?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아까 한동훈 대표가 그 TV 생중계를 고집하는 이유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까 김민주 부대변인님 아까 말씀 안 하셨죠? 네. 어떤? 한동훈 대표가 TV 생중계를 고집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의 반증이고요. 예. 그다음에 여전히 그 정무 감각이 그 어디죠? 그 경선 때 과정에도 계속 지적됐잖아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여전히 검사 시절의 습관을 못 버린 것 같다. 예. 모든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승부로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 아까 그 구영모 부연구장님이 이준석과 송영길 대표 간의 회담이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한 달이라는 게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참모라면 저기 한동훈 대표 참모라면 이거 너무 빨리 받은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아까 제가 급발진 말씀드렸는데 일단 당내에서 여러 가지 수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많이 결정이 되면 지금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최상병 특검 관련돼서 당내 장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방송에 나가서 마치 사고를 치는 것처럼 나는 던졌다. 그러나서 이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전략적인 의미도 좀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또 이거를 회담 자체에 판을 깨기 위해서 어차피 민주당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TV 생중계를 한 게 아니냐 요청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실무협의가 계속 결렬되는데 25일 날 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좀 정리 지금 좀 현재로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25일 3시 확정됐고 지금 뭐 한동훈 대표실하고 이재명 대표실하고 뭐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니까 뭐 저는 반드시 성사 되리라고 보고요. 이거는 저희 당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만 고집한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하고의 회담을 전격 제안한 거 아닙니까? 먼저. 그래서 저는 꼭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대결이라 생각하지 말고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된다는 긴박한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 꼭 회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영모 부연구장님 아까 제가 드린 그 회담을 깨려는 의도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약간 미필적 고의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 어쨌든 TV 토론을 통해서 자기 어떤 그런 존재감을 과시를 하고 또 반대로 최상병 특검이라는 어떤 과제에 있어서 이걸 던졌을 때 자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했다라는 차원에서 근데 또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계기로 기분이 나빠서 결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던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아. 그게 맞나요? 이게 성사되면 양당 대표한테 다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수회담 하는 거 좋다. 근데 영수회담 할 거면 일단 여야 대표 먼저 만나고 와서 국회 정상화 되고 나서 와서 해라.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빌드업을 할 수 있는 단계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 초짜라는 그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정치 구단, 그러니까 말장난을 잘하는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함으로써 한 단계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가지고 민생을 챙긴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당 대표한테 다 이득입니다. 이게 결렬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의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할 텐데 그러면 신조부 대변인님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번 TV 생중계를 통해서 대표 회담을 한다. 그랬을 때 최상병 특검 받겠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다르게 저희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하나의 당이 단일된 안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민주당에 대한 예의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냈는데 그것이 당내에서 반발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제로 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최상병 특검
그 의제로 다루자 주장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최상병 특검, 그러니까 상대 정당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이견이 있고 각 강론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제로 삼으려고 한다면 금투세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만은 최근에 금투세 강경론자인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켰습니다. 예.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투세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이견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그것을 의제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못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각 당 안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확정된 안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 예. 것이지 각 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을 여야 대표회담에서 다룬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금투세 말씀하셨으니까 금투세랑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요거는 그나마 이제 타협 가능한 의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아까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김민주 부대변인님 민주당 쪽에서는 뭐 다른 건 됐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주도가 될 것 같아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하자고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3자 그 뭐죠? 그 3자 추천 예, 특검법. 추천 특검법도 저희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견이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이견이 없는데 그것을 당연히 주제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법안 특검 법안을 받겠다고 이미 얘기했고 논의를 충분히 하겠다고 했으니 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시면 저희가 받는다고요. 하자고요. 약간 이제 예. 결과 도출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럼 결과가 도출이 될까요? 이게 들어가면? 아니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한동훈 특검 법안은 본인이 입으로 하겠다고 하셨던 법안이에요. 그걸 저희가 받겠다고 하는 거면 반대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민주당 땡큐. 내가 이 법안 내기로 한 거니까 그대로 내겠으니 당신도 받으시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되는 거고요. 예. 금투세는 그 얘기는 조금 네, 이따 하고 이따 구형모 부형 장관님 한동훈 대표가 3자 추천 특검법 이거 지금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지금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 3자 추천 관련돼서 민정 받았고 그리고 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발표가 나오나 16일 발표가 난 다음에 이제 뭐 재봉작까지 하자 그것까지 던졌는데 민정한테 다 받았거든요.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김민주 당황스러운 쪽에서. 상황인 거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가불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다. 좀 그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버틴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본인이 스스로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 의원도 아침에 보니까 이 기조를 갖다가 지금 공수처 수사를 좀 봐야 된다. 공수처 수사가 9월쯤에 나오기 때문에 당내 여러 가지 뭐 협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9월 이후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그와 너무 상관없이 공격적이다. 하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또 박정훈 의원 통해서 뭐 공수처 수사를 9월달에 나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봐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도저히 뭐 헤어나올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요 주제 관련해서는 짧게 아까 말씀드렸던 금투세와 25만 원 민생지원 회복금 지원금 요건 타협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저기 신주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투세 문제는 민주당 안에서 이견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김민주 대변인님 말씀이 양당 대표 간의 합의가 된 거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이재명 대표는 완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폐지 이 네.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은 뭐 차등 지원한다든지 뭐 금액을 좀 조정한다든지 뭐 아니, 금투세 문제는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개인적으로 두 분 개인적으로는 그게 협의가 가능하겠죠. 이제 당 내에서 하지만 이견이 민주당 있다는 거죠. 당내에서 그것이 합의가 안 된 예, 사안이기 예,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그러네. 여야 대표회담에서 꺼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기 네. 김민주 부대변인님 네. 지금 진성준 의원이 정책위의장 위임했잖아요. 네. 그럼 이거 그냥 금투세 폐지 쪽으로 가겠다는 시그널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저희는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금투세는 그대로 지금 그죠. 법안대로 합의하에 여야 합의하에 내년 된 1월에 거고 그대로 유예가 된 거니까 됩니다. 예. 그게 저희 당의 기본적 기조였어요. 예. 다만 국민들이 그 모든 아무리 좋은 조세 정책이나 법안도 국민들의 그 삶 속에서 소프트 랜딩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그 좀
이렇게 좀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좀 유력하게 나오는 거는 5천만 원 한도를 1억으로 올리고 예. 그것을 한 네네. 5년 정도 해보고 네. 소프트 랜딩 한 다음에 추진하자라는 것들이지 저희가 금투세 폐지하거나 유예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완화는 얘기하셨잖아요. 완화가 아니라 기준점을 바꾸자. 그게 완화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표현이 좀 뭐냐면 다른 것 같습니다. 여야 당 대표 간 회담에서는 각 당의 최종적인 아젠다, 각 당에서 추구하는 정책들을 토대로 여야 대표가 회담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 안에서 이견이 있고 국민의힘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사안들은 양당 대표 회담에서 의제로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구영모 부영무장님 얘기 듣고 다른 주제 넘어갈게요. 네, 예. 그 진성준 정책위장이 유임됐고 국민의힘에서 그때 정점식 정책위장 유임됐을 때 그 약간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거의 절대 신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견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정책위장 유임됐다고 해서 이게 금투세를 갖다가 뭐 폐지 쪽으로 간다? 그거는 저는 뭐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충분히 의제에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서 어렵네요. 예. 이래서 자꾸 결렬되나 봅니다. 어쨌든 상황 좀 지켜보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예. 조금 할까요? 뭐 당대표 당선에 대해서 총평 각자 일단은 한 번씩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조 부대변인. 저는 민주당이 종명정당이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친명, 뭐 비명, 반명 이런 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은 그냥 종명정당이 됐다. 이재명의 그 종속된 정당이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옆에 계신 우리. 예, 저는 대선까지 방탄 가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지금까지 모든 재판이나 이런 사법 리스크 관련돼 가지고 스케줄이 굉장히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핑계가 내가 당 대표기 때문에 뭐 당무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냈는데 지금 이제 10월에 1심 선고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늦은 일정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3년 동안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끌고 나간다고 하면 그때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정말 대권 주자로서의 우뚝 서오른 그런 후보가 된다고 하면 예. 사법부에서도 쉽게 그렇게 판단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선까지 방탄으로 가기 위한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월에 결과가 나올 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이러면 일단은 일심 선고 말씀해 주신 거죠. 까지. 예,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님도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 모든 책임도 모든 성과도 본인의 책임이시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최근에 그 국민 여론조사에서 그 차기 대통령 40% 마이에 40%를 넘으셨거든요. 그만큼 국민과 당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시니까 더 열심히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그게 끝이군요. 그게 끝이군요. 예.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가 네. 그 민주당을 이른 시일 안에 다 정리했다 이런 평가들 많잖아요. 그 동력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가장 큰 그 도움을 준 분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어떤 폭정이나 경제, 민생 실패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을 대응하고 폭정을 막으라는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요구가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민심을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잘못된 국정 난맥을 막을 사람 유일한 네.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 그렇게 예. 판단을 했다는 실제로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예.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조사는 국민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까요. 신조 부대변인님. 저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로 민주당의 분당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재명 대표 한쪽으로 몰렸어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반대급부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예. 특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올 10월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법부가 엄중한 판단을 내린다 이렇게 예. 돼버리면 뭐 다양한 분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누적이 돼서 아무 타격이 없을 거다 그렇게 하시는데 막상 현실로 나가면 그게 달라집니다. 예. 그때가 되면은 아마 민주당 내에서 이 종명주의를 타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일어날 것이고 근데 그 의견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당연히 묵살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민주당 안에서 원심력이 작동을 해서 당 밖으로 튕겨나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당 밖으로 튕겨나갈 적에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 밖에도. 네. 근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도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시고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도 내고 계시고
또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품을 줄 아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쳐버렸습니다. 뭐 임종석 전 실장, 박용진 전 의원 예. 이런 분들을 쳐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안에 있는 합리적인 분들 그리고 민주당 내에 있는 친문 진영이 다시 부활해서 당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 구영모 부위원장님 아까 지금 신조부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당내 통합 이런 것들 뭐 이견들을 좀 모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이재명 대표가 근데 계속 이른바 일극 체제로 계속 그 가는 거 그 어떤 그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 때문이에요? 저는 불안감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어쨌든 총선도 대승을 하시고 예. 본인도 사실 그 과거에서도 뭐 대법원까지 갔는데도 무죄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사법부를 더 공격을 할 것이고 지지자들이 더 결집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이재명 대표 무너진다고 하면 민주당은 뭐 헤어나올 그런 해결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 자체가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아니 있을 거다. 예 부위원장님 아니 근데 재판은 재판부가 하는 거지 1심 선고는 그렇죠. 예 그거랑 별개 아니에요? 근데 1심이잖아요. 네, 이재명 여론에 좀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여론에 저는 생각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사법 뭐 카르텔이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3심까지 3년은 그래도 조금 그 안에는 충분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충분히 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선까지. 생각하시고 전 아까 그 한마디만 90점 예 김민주 말씀하십시오. 대변인. 예. 예를 들어서 이 99.9 최준만 오유나 이유나입니다. 이유나입니다. 오유나. 늘 제 이름을 잘 벌써 모르시더라고요. 10전? 예. 여야 말씀하십시오. 만만이 예. 청취율 조사 1위를 했어요. 이거는 김민주의 공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 청취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의 공입니까? 다 청취자분들의 덕 아닙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85% 이번에 전당대회 됐고 대표 연임하셨고 그다음에 국민 지지율이 44% 마에 40% 넘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탓이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그만한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신 것 때문이죠. 예, 전 이걸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논란을 알겠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하지만 차기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못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내 지지율 그리고 국민적 지지율을 보면은 과거에 이회창 총재랑 저는 오마주가 되더라고요. 이회창 총재도 뭐 당내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고 제왕적 총재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차피 대통령은 이회창이 된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길을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신조부 대변인이 예, 오늘 네. 계속 아니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90점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실 정봉주 전 의원 탈락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우리 구 부연구원장님께 물어보면 이 나머지 지금 이제 또 이 정봉주 전 의원의 뭐 이후 행보라든지 이 90점이 없다. 지금 개혁신당에도 민주당 출신들이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분당 얘기도 나왔었고. 정봉주 의원이 탈락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들 놀랐죠. 어떻게 1등을 할 수가 있을까. 턱걸이라도 다 당선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그 의원을 갖다가 지지했을 때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말했잖아요, 제가. 근데 오히려 정봉주 의원이 떨어진 상태인데 그런 반대로 역시 그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구나. 예. 일반 선거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그냥 뭐 민당 선거에서만 어쨌든 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를 느꼈고 저는 일극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올해 민주당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정봉주 의원이 지금 어쨌든 탈락이 됐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좋다. 아 근데 그 정봉주 그러니까 전 의원 그러니까 최고위원 후보가 네. 이 한마디가 좀 패착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요거 때문이 아니었을까 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민주 부대변인님? 전 뭐 그 정도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뭐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님 항상 뭐 당을 위해서 고생도 하셨고 또 그러셨지만 워낙 말로 실수가 컸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 실수로 인해서 공천 탈락도 2번이나 되셨고 이번에도 본인 말만 조심하면 된다. 이번에도 역시 똑같았어요. 네. 기회가 주어지나 했지만 본인의 말실수가 스스로의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궁지에 몰랐던 것이라고 봐야 예. 될 거고요. 이제는 정치적 정무적 감도 떨어지신 걸 보니까 이제 좀 그만하셔도 되는 때가 된 것 아닌가.
그동안 고생하셨다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요 문제 관련해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시면 짧게 다른 주제 간단하게 할까요? 예. 그러긴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럴까요? 앞으로 그냥 인선 정도만 네, 그럴까요? 한번 네네 지금 저희 한 알겠습니다. 3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예예. 그러나 당내 인선 작업 네. 아무래도 아까 포용 얘기 나왔는데 지금 그 지명직 최고위원이 정해지지 않았죠 아직이. 곧 정해질 거라고 보고요. 누가 됩니까? 뭐 여러분을 좀 검토 중인데 제 생각으로는 호남 쪽 이제 민영배. 보궐선거가 예. 10월달에 영광군수, 곡성군수 예. 두 부분이 있는데 예. 뭐 조국 혁신당 또 열심히 또 그러니까요.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2명을 택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호남에 배려를 해야 되고 예. 또 한 분은 청년이나 여성 이렇게 또 보통 많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곧 이번 주 안에 나 다음 주 초에 발표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유력하죠. 그건 제가 잘 항상 멋쩍은 웃음을 띠실 때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세 분 함께 해보신 간단한 소감만 한 번씩 여쭤보고 인사 나눌게요. 먼저 오랜만에 돌아오신 신주호 부대변인. 저는 오랜만에 와서 되게 좀 어색할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가장 약간, 활발하셨던 것 예, 같아요. 원래 살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어서 예, 예. 되게 감명 깊었고 또 우리 구영모 원장님 오늘 처음 뵙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훈훈하게. 저도 처음에 있으면서 여야 만만인데 야야 만만인 것 같아갖고 좀 네. 불편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일일 같아요. 오셔가지고 네, 좀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네네. 어떻게 뭐 강력한 요 후보였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실 때 조금 위협적인 야당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개혁신당이. 야당. 네. 강한 야당. 강한 야당. 개혁신당은 항상 저희한테 좋은 소스를 주시기 때문에 네.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 큰 형님. 큰형님.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두 분하고 같이 하니까요 즐겁고 또 오랜만에 신주호 부대변인 뵈니까 반가웠습니다. 네네. 또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세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 패널 우리 구영모, 김민주, 신주호 패널들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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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폴킴 길 남겨드리고요.